택배 단가가 워낙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택배 수량도 늘려야 되지만은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조를 개선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유통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택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대한통운이 매일 오래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소비자 입장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은요, 물류회사가 어떤 회사가 물건을 갖고 오는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안정적으로 집 앞에 오고 물건이 품질 서비스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예요? 물류회사들이 비용 구조, 품질, 서비스, 안정화를 잘해갖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택배 같은 경우는 물량이 늘면 늘릴수록 터미널, 또 지점, 관련돼서 지금 계속 지금 투자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류 택배 터미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미 시대대한통운이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메가 오브 터미널, 택배 터미널하고 보관형 3PL 물량을 해갖고 일일 처리 물동량 박스가 최고 200만 박스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택배는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쪽으로 이제 전국 네트워크가 다 분류되거든요. 자, 롯데 진천 터미널. 사실 터미널 투자하면 액수가 몇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가거든요. 1.2만까지 가거든요. 롯데 진천 150만 박스 처리해야 됩니다. 자, 올해 2024년 1월에 지금 3천억 투자했고 가동하고 있는 한진 대전 터미널입니다. 120만 박스까지 처리 물량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터미널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중간에 있는 대전, 옥천이 터미널 기능에서 허브앤드 스포크니까 모든 수도권이 갔다가 분류해서 다시 또 뭐 부산, 인천, 뭐 서울로 다 분류 갔는데요. 뭐 한 10년, 15년 된 수도권에 있는 물량을 갖다 내려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곤지암, 가산 디지털, 뭐 그 군포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시켰겠죠. 근데 이제 이 택배는 물량도 넓고 단가 싸움도 하지만은 물량에 따라서 투자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시대대한통운은 무조건 365일 오내 배송하다 끝에 1,000억을 무조건 내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롯데도 이미 진천에 메가오브 터미널 투자하면서 또 최근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도 2025년에는 IPO를 목표로 계속 달려왔는데 IPO를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게요. 우리가 재무제표상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매출 규모가 성장을 해야 되고요. 이익률이 전년 대비 적자가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들한테 이제 기업을 갖다가 이제 IPO, 주식을 상장할 때 보면은 분기별로 거기에서 주주들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 롯데 상황에서 내년에 IPO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가 지금 애널리스트라고 관련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진도 이미 3천억을 투자하고 또 한진이 보니까 차입금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금리는 상당히 낮게 해갖고 월 나가는 이자도 꽤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유동성 자금, 캐시프로가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유있게 자금을 갖고 또 움직이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류기업들도 현상인 것. 그다음 물류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5% 이상 10% 나오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물류기업이 예외적으로 없고 대한통운 한 4% 전후되고요. 한진도 3에서 4%, 롯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지금 대한통운이 매일 오내를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택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구도가 지금 너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쿠팡과 뭐 네이버냐, G마켓인데 뭐 G마켓, 이베이에서 떠나갖고 지금 이마트 신세계그룹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구조는 아마 이 물량은 제가 볼 때 대한통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신세계 물량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기업인들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쓱닷컴하고 이런 걸 좀 잘했으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택배는 특히 배송은 거점 사업입니다. 그래도 물량이 어느 정도 BP점에서 차 올려야지 수익 구조가 나오는데 안 나오면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의 보관 사업과 달려서 수송 배송 비용이 50% 이상 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일단 치고 나가니까 쿠팡에 제외된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이 부분 네이버, G마켓, 11로 기타 이커머스 물량 이 부분을 기업들이 어떻게 가져올까? 물론 이제 플랫폼 업체들, 오픈마켓 셀러들 이 부분을 아마 대한통운이 어느 정도 흡수할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미국하고 택배 원조 일본하고 한국의 택배 단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택배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시급이 10,000원은 넘어섰는데요. 참고로 일본도 요즘 금리에 따라서 애니 엔저 현상 때문에 한 900원 좀 전후까지 떨어졌는데 일본도 지금 최저시급이 1,000엔 좀 이상 되거든요. 어떻게 보다 한국보다 최저시급이 그냥 더 쌉니다. 대표적으로 택배는 여러분들 거점 사업입니다. 본사 조직 있고 지점이 있고 택배 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택배를 갖다가 이제 배송하는 영업소장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배는 거점 사업이고 장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택배 물량을 갖다가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정화되게 택배를 갖다 서비스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즘 택배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물류기업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요. 자동화, 무인화, 로봇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분류 작업에서는 자동화가 필요한 어떤 스포트도 있고 또 인력이 투입되는 스포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의 처리 능력인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인력 의존도는 아직까지 높은 것 같아요. 특히 택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택배를 만든 1976년에 택배를 시작된 야마토 택배 일본 상황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지금 택배 단가가 기본적으로 약 5,500원, 6,000원입니다. 물론 이제 택배는 여러분들 있죠.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있고요. 그래서 택배 사이즈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달라지고요. 또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중심이냐, 부산이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는 섬이라 그래서 택배 단가가 껑충 뛰어요. 물론 이제 제주도 도착하면서 많게는 뭐 5,000원, 8,000원. 이전에 비쌀 때는 10,000원 이상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쿠팡도 참고로 지금 제주도에 거점을 만들어냈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제주도에서 물류를 잘하는 기업하고 제휴해서 그 물량을 거기다 주면은 제주도 3PL 하든 딜리버리 배송을 하는 기업이 알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택배 단가가 조금 비싸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페덱스, UPX 평균 단가 물론 이제 기준치는 다르겠지만은 한 박스에 15,000원입니다. 독일 DHL 5,500원, 6,000원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택배 단가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2021년 2,366원, 2022년 2,343원, 2023년 2,156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부피가 크고 물량이 큰 택배의 어떤 사이징에서 최근에는 물량이 소형화됐어요. 그리고 또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물량이 많아졌죠. 여기에 따라서 택배 단가가 워낙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택배 수량도 늘려야 되지만은 가격을 올리면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조를 개선하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1992년, 94년에 시작된 택배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규직이 아니라 다 계약에 의해서 지사장들, 영수장이 지금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8월 15일 날 지금 우리는 택배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은 추석 연휴가 한 4일 되다가 4일 배송인데요. 택배 물량은 항상 일요일 날 쉬면 월요일 날 물량이 그냥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파동이라는데 파동이 1.5, 200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택배 터미널, 물류 현장, 배송 인력이 그냥 오버플로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연중 무휴 365일 배송이 되면요. 물동량의 파동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량은 조절되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 재배치, 고정비, 또 실지 배송을 하고 있는 영업소장의 어떤 월 가져가는 어떤 연봉이라든가 이 수익 구조가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지금 기업들이 주 40시간을 가면은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영업소장이 하루에 300개, 400개라면 기존의 택배 단가에 따라서 또 배송 비용에 따라서 자기가 물량 300개 곱하면 이제 월 소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소득이 기존보다 줄어들면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진국 야마토는 15년, 20년이 저도 이제 야마토를 한 20년 이상 봐왔고 또 그 전에 회의를 하면 보면 여기는 과밀 지역하고 과소 지역이 있습니다. 과밀 지역 같은 물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라든가 사람이 배송 을 하기 쉬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물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평균 가중치를 듭니다. 과밀 지역의 비중과 과소 지역,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역을 다 하죠. 이런 걸 갖다가 안 두면요, 배송하기 좋은 조건, 그다음 배송 물량이 많은 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 한진, 롯데도 이 정도는 다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떻죠, 여러분들?
2023년 잘하다가 24년에 올해 큰 화두가 된 이슈가 된 겁니다.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CLS 배송 쪽인데 기존의 물량보다 단가를 10에서 15, 많게는 20, 30까지 지금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왜냐? 쿠팡의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배송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모 부부가 아파트 배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강남 지역에 있지만 두 분이 그냥 같이 한 차량으로 좀 배송하는 걸 쿠팡을 좀 많이 봤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받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동량을 많이 열심히 뛴 거예요. 쿠팡 물량도. 근데 단가가 10에서 10% 하락된 거예요, 올해. 그러면 어때요? 물동량은 늘어나서 그만큼 해도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쿠팡 로지스틱의 입장에서는 매출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걸 아마 스타트한 거고, 택배 기업, 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관련된 기업들도 아마 배송 인력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어떤 물량의 서비스, 이거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의 연 소득, 월 소득이 줄어들면은 참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시대대한통운도 지금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택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택배는 1976년에 일본에서 야마토에 시작했는데요. 일본은 2013년부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2,300만 명이고요. 현재 한 택배 물량이 55억 개 미만이고요. 한국은 1992, 93년, 이제 30년 넘었네요. 한국도 2, 3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택배 물량은 40억 개 전후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그만큼 이제 물량이 늘면서 택배 물량 정체에서 지금 돌파를 찾아야 되고요. 참고로 중국은 2000년 전후에서요. 택배를 갖다 뭐 지금 뭐 쏨펑이니 그다음에 중동이니 이 관련된 꽝저우 쪽에 이제 택배사들이 다 스타트해서 지금 했는데 중국의 택배 물량이 지금 1000억 개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28배 계산하면요. 그렇게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일이 인구 감소 시대에 택배 물량이 늘어도 소폭 지금 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쿠팡은 예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뭐 크로스보드 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물류, 국제 물류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외 물류를 움직이는 물동량 창출이 앞으로 택배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에 진짜 당연한 게 택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활 편리형, 생활 밀착형, 생활 서비스형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생활에 진짜 집 앞에 갖다 주고 사무실에 갖다 주고 당연한 서비스가 된 이 택배에 선진화를 위해서 아마 30년 이상 됐네요. 우리나라 택배도 선진화 택배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연중무휴 택배가 지금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방송하다 보니까 벌써 진행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